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요새 뭐 조회수가 아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시원하게 방구 한번 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갑질 대마왕 김혜경이 영부인이 된다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이죠. 민주당하고 좌파들이 줄기차게 물어뜯은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죠. 뭐 주식 투자 예전에 뭐 이게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미 한 걸 가지고 갑자기 뭐 문제 제기하더니 3년을 울고 먹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가 그 디올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디올 파우치 서울의 소리가 공작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또 1년 넘게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한테 그 여사를 검증했던 그 잣대로 다른 영부인을 검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김정숙 보세요. 뭐 유명한 거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갔지, 타지말 그 큰 거를 다 혼자 몸으로 맞고 독사진 찍었죠. 김건희 여사한테 민주당이 늘 이렇게 말하잖아. 나댄다는 말 있잖아. 그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민주당 의원이던 이상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사장인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딸 부부를 그리고 손자를 태국에 보낸 바로 소위 타이스타지 사건이죠. 이건 뭐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고, 이건 뭐 대통령이 탄핵됐더라도 이건 계속 조사를 해야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숙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왜 얘는 모델들하고 패션 경쟁을 하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이 입으면 똑같은 옷이 아닌 거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옷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활비를 썼다고 의심이 됩니다. 이게 뭐 그 옷 살 때 관봉권이라고, 이게 한국은행에서 바로 발행한 띠지가 묶여 있는 그런 관봉권을 썼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법원은 또 심지어 너 무슨 돈으로 옷 샀냐, 특활비 공개해라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가지고 뭐 15년인가 뭐 못 보게만 해둬놨잖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리고 대통령 경호원한테 뭐 개인 대통령 경호원을 수영 잘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그 수영을 가르치라고. 야, 가르치면 뜨냐? 근데 좋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게 불기소가 됐더라고. 와, 이 대통령 탄핵됐다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검사들이 불기소를 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경호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사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거래. 그것도 포함된대. 이게 무슨 자, 어쨌든 이 정도면은 5년 동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비해서 너무 많지. 장르도 다양하고 5년 내내 김정숙으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숙은 임기 말에 조금 욕먹고 그 전까지 욕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수가 너무 바보 같고 착해서 그래요. 아무리 김정숙이 나쁘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고 본 거죠.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한테 지네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보수는 기본적으로 잔인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지지율 1등이니까 확률이 높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뭐 이재명이 되면은 상권 분립이 아예 없어지고 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온갖 이상한 뭐 방송 장악법, 뭐 양곡법, 모든 법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고 자시고 이제 작살 난다, 이렇게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거에 하나 더해서 독재자 이재명이 온다 말고 갑질 대마왕 김혜경이 온다, 이런 것도 같이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김혜경은 위에서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든 뭐 김정숙이나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그런 분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그냥 태생 자체가 갑질녀라니까. 갑질녀. 아니 예를 들어 볼까요? 김혜경은요, 이재명이 그 경기도지사 재직할 때 그때 배소연하고 조명은 씨 이 두 명의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렸어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오직 김혜경만 수발을 했습니다. 김혜경 어디 대다주고 뭐 데려오고 밥 처먹이고 약 대리 처방 받고 아들 입퇴원 시켜주고, 이게 사적 노비지 뭡니까? 그런데 이게 기소가 안 됐어. 이재명 있잖아. 이재명이 늘 얘기하잖아. 왜 우리나라 검찰은 쟤네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
야, 이 정도면 겁나 관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관대해 김혜경한테. 김혜경이 기소돼서 재판받은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10만 원 정도 써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마누라들 밥 사준 거 있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경의 갑질이 단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게 아니야.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김혜경의 갑질이 시작된 일이에요. 그때는 조명은 님이 없었고 오직 배소연만 있었어요. 근데 배소연도 당시에 7급 공무원이고 얘가 무슨 성남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의전을 담당하는 그런 걸로 역할이 적혀 있는데 외국인이 안 왔어. 그리고 얘가 외국어도 잘 못해. 무슨 놈의 외국인 의전을 해. 아니 김혜경이 외국인이야? 의전하게?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왜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료가 다 있다니까. 성남시 회의록 보면은 2011년 그러니까 이재명이 2010년에 처음 성남시장이 됐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써 있어. 뭐 김혜경이 관용차 타고 체험행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어디 갈 때 뭐 봉사활동 행사 갔더니 뭐 공무원 20명이 일렬로 도열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 회의록에 있다니까. 이게 증거가 있다니까. 근데 이거 조사 안 해. 어? 그리고 이 형님도 있잖아요. 형님, 이재명 형님, 돌아가신 이재선 형님 있잖아. 그 이재명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녹취록이 있어. 야, 니네 마누라, 체험행 타고 다닌다며? 비서도 있다며? 니 마누라 공무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의회 의원도 얘기하고 형님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 암암리에 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면 이게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혜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간 아마 이 똑같은 짓, 공무원을 노비처럼 부리고 그리고 버카로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이런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조사되는 거는요. 조명은 님이 녹취록으로 밝힌 그 1년치, 그러니까 2021년 1년 동안 벌어진 요거만 지금 갖고 뭐라 그러는데 이 정권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원님 전임자가 지금 경기도청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조명원님 전에 그러니까 조명원님이 하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배소연 명을 받아서 김혜경 수사를 들었다고. 근데 이 인간이 검찰이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불렀는데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게?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체포영장 강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2024년 3월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식이 하나도 없네.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 있었죠. 그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해식이라고 있어요. 이해식. 얘가 강동구가 거기서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얘가 잠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대선 당시에 이해식이 이제 직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무려 배우자 실장이야. 배우자 실장. 그러니까 김혜경이라는 대선 후보 마누라를 수발하는 일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야. 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자기 비서로 두고 뭐 했어봐. 난리 났을걸? 그리고 권양엽이라고 있어요. 권양엽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인간은 대선 때 정은혜 전 의원하고 이제 같이 배우자실 부실장이었어. 두 명이. 죽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총선 되니까 그 권양엽이라는 인간이 그 민주당에 공천이 돼요. 그 배우자 실장 했던 그 배우자 부실장 했던 애가 어디로 공천되냐? 전라도 순천 이쪽 지역에 공천이 돼서 그냥 공천만 하면 되는 곳인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갑자기 지정을 하고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와,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가 나대는 거라면 영부인도 아니었던 김혜경이 누리는 이 호사를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2022년 7월 달에 이제 버카 쓴 거 갖고 참고인 조사받던 사람이 이제 수원의 한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소연이 이제 이 사람 카드로 먼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지난 뒤에 버카를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인간 카드 알파라고 합시다. 이 알파 개인 카드를 갖고 결제를 하고 다음날 그걸 취소하고 버카로 쓰는 이런 편법을 쓰는데 이 사람이 동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범이지 공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받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극단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곳이 그 배소연 그 곳이 바로 배소연의 개인 건물이야. 그래갖고 배소연이 나중에 뭐 70억 건물주라는 게 이것 때문에 밝혀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버카 공범 역할을 했던 이 알파는 대선 때 뭐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김혜경 차를 운전했다. 김혜경이 대선 유세 갈 때 차를 운전했다고 이제 기사가 보도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다. 그 알파는 김혜경 차를 운전한 게 아니라 김혜경의 선도차를 운전했다. 와, 김혜경 차가 있고 운전기사 따로 있고 거기에 선도차가 따로 있고 이 알파가 운전기사야. 와,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 역대 영부인 다 쌈 싸먹을 갑질 대마왕이야 대마왕. 자,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이재명만 얘기합니까? 김혜경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공포 뭐 무서운 독재국가 시대가 온다는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김혜경 영부인이 대체 어떤 짓을 벌일까? 아니 김혜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카 이제 공익 법카 갖고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 받을 때 10만 원 그거 있잖아. 그거 갖고 재판 받을 때 관련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히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욕할 때 옆에서 같이 웃고 있던 여자가 바로 김혜경이에요. 자,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하는 이 절대 권력. 김혜경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될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지. 김혜경의 공포정치, 이재명의 공포정치가 더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대선 이겨야 된다.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